기회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대표로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이 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윤광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원정원 기술보호과장입니다.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심윤영 유통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26쪽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농촌 조성입니다. 금융, 복지지원 등 농업인의 특화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하여 2개 분야 총 11개 사업에 245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 안정으로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민주도형 특색 있는 농촌 개발입니다. 특색 있는 농촌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38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승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4년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 설계 중에 있으며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주민수건 사업인 실내체육관 조성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구축입니다. 농촌 인력 부족 해소와 농업인의 영농 편의 등을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 지원 등 4개 분야 25개 사업에 총 324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대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원예작물 등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자 원예작물 시설 개선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채소, 화훼 시설 현대화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에 총 32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익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 물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영농 안정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가뭄, 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배수로 정비 등 10개 사업에 총 146억 5,800만 원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용배수로 정비 등 4개 사업 17억 6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기반 시설 현대화를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 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 도농복합 농촌 지도 체계 구축입니다. 시민 중심 참여형 농업 전시관을 연중 운영 중이며 비대면 콘텐츠를 제작하여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 농업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을 위해 전문 지도 연계 활동 등 4개 분야의 농촌 지도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135쪽 농업인 교육관 건립입니다. 농업인 교육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11월 농업인 교육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연면적 1950평방미터에 75억을 투자하여 교육관을 완공하여 농업인 교육 서비스 향상은 물론 다양한 농업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농업 경영체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농산물 소득제사와 경영 기록 분석에 바탕을 둔 농업인 정보화 역량 강화와 강소농 경영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 역량을 갖춘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농촌 핵심 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 기술 교육입니다. 전문 농업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학습 단체 육성과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촌 지도자회 등 2개 단체 1,221명을 육성 중이며 슈퍼닝 농업대학 등 4개 분야 6,907명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39쪽 농계 임대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 및 농작업기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72종 6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총 2,339건의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작업 기계화를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15개 사업에 41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국을 목표로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는 총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 구조 보호비 지원 사업 등 유기동물 보호 관리와 동물 보호 및 복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019년 9월 국내 최초 발생 이후 금년 5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양동농가 27건, 야생 멧돼지 3,15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거점 소속소 24시간 운영, 방역 차량 운영 등 차단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및 항체 양성률 관리로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고 있으며 예방 접종 사업, 질병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각종 가축 전염병에 대한
예방 중심의 성제적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가축 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입니다.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가축 분뇨 자원화 활성 및 깨끗한 축산 환경 개선 조성 등 7개 사업에 41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16개 농장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농가 스스로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축산 환경 전문가 현장 맞춤형 컨설팅 및 농가 교육 실시 등 악취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취 민원 적극 대응을 위하여 환경부서 합동 점검반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 변화에 정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주지시키고 악취 개선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부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 고품질 슈퍼닉 쌀 생산 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슈퍼닉 쌀 생산단지 사업에 30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시가리 꿈맞이 2개 품종 4,594헥타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꿈맞이 단지 조성 및 종자 공급체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슈퍼닉 쌀 생산단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최고 품질 슈퍼닉 쌀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미래 식량작물 농업 신기술 보급 확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종자 안정 보급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계량불구 시범 사업 및 벼우량 종자 채종단지 시범 사업 등 3개 사업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계화 및 디지털 농업 신기술 보급 관련 9개 사업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 검역 돌발 병해충의 신속한 예찰 방제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6개 사업에 4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 화상병 행정명령 조치를 통해 과수 화상병 발생에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사전 방제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ICT 기반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1,100만 원, 원예 분야 시설 환경 개선 및 스마트팜 보급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복합 내병계 구축묘 보급 등 12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 및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농산물 안전 분석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산물 안전 분석실과 검정 시설 운영으로 토양 및 수질, 가축분 퇴비, 액비 등 2,065점의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축산과학 영농시설 운영으로 한우 임신 진단 140점, 초유 400리터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유용 미생물 및 BM 활성수 260톤을 공급하는 등 농가 경영 개선 및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농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 농촌자원 활용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사회 활력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하여 4개 영역 13개 사업에 10억 4,6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농산물 가공 창업관 조례 개정 및 공유 중방업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자원 활용 교육은 4개 분야의 총 49회 1,252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가공 창업관과 창업인 양성과 농산물 및 가공 제품 마케팅 개선 지원까지 농업인의 역량 개발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시민 참여형 도시 치유 농업 확산입니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 활용과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도농 상생 기반 구축 등 도시 농업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하여 텃밭 교육, 생활 원예 등 다양한 도시 농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아파트 공동 텃밭 10개소를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31개소 교육부 기관을 대상으로 학습 텃밭 조성과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농심 함양과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관내 13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익적 케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을 치유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추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조 농업 생태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계절별 꽃과 농작물이 어우러지는 농업 생태원 관리를 위해 10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와 공모사업비 13억 2,500만 원을 확보하여 그늘 쉼터 및 장미원, 테마 정원을 신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생태원 방문객들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평택의 대표 농촌 테마공원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조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평택시 먹거리 정책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실행 체계 마련을 위하여 평택시 먹거리 보장 사업을 추진하고 먹거리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를 위한 지역 농산물 먹거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먹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실천 가능한 추진 과제를 발굴하여 유기적인 생산, 유통, 소비 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9쪽 슈퍼우니 마케팅 강화 및 안전 먹거리 제공입니다. 평택 농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22개 사업에 29억 2,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농축산물 통합 브랜드인 슈퍼우니 품질 관리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 기반 구축과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및 유통 가공 지원을 통해 다양한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조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지원으로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하여 토양경제 지원 등 13개 사업에 34억 100만 원을 지원하고 평택형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전문농가 육성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조 우수 농산물 지원으로 안전한 공공급식 실현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슈퍼닝 쌀과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이 제공되도록 4개 사업에 23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공공급식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제안에 적극적인 수용과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민중심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우리 김영창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과 과장님들 그리고 이제 직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제가 이제 지적하는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좀 시정해 주시고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저 또한 그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각과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큰 틀에서 그 전 부서에 관련된 그 지적 사항들을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 의원님들이 누구나 다 공통 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2월 사업을 최소화시켜라. 명시월, 뭐 사고이월, 기숙비월 이런 것들이죠. 예산이 예측에 의해서 서서 그것이 그해 집행이 안 되고 2월이 돼버리면 그해 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또 못하는 그런 사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월 사업은 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2022년 2월 사업비가 총 460건에 2,839만 3천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519억 7,800만 원으로 22.41%가 증가했습니다.
이 2월 사업비가 취소가 돼야 되는데 이래 증가를 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지금 전체 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평택시. 그 명시월을 보니까 전년 대비 28.21% 증가한 192건에 1,550억 4,400만 원. 그 다음에 사고율은 전년 대비 14.19% 감소한 278억 5,900만 원. 계속비월은 전년 대비 28.6% 증가한 110건에 10억 2,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명시월 같은 경우는 28.21%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2월 사업들은 좀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 우리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사업의 예측성들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그해년도 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의 전용 부분입니다. 이 예산의 전용도 보니까 우리 지금 그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하고 유통과가 지금 여러 그 부서들 중에서도 요 세 개 과가 지금 해당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가 예산과목 5편성으로 2건, 축산과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1건, 유통과가 예산과목 5편성으로 또 1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전부서에 대한 전용 건수가 총 17건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예산 부족이 6건, 사업계획 변경이 7건, 예산 과목 5편성이 4건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농업정책과하고 농업정책과 2건과 유통과 1건도 예산 편성 시 예산 과목 그 5편성으로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 전용이라는 거는 시의회 일단 승인을 받은 사업들을 지금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시의회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예산 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뭐 전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이 국토비 보조금 반납금 이것도 좀 최소화를 시켜달라. 불용액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런데 2021년도 보조금 반납 금액이 242억 1,9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 비율이 2.85%였었습니다. 근데 2022년 보조금 반납을 보니까 379억 6,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 비율이 4.52%로 이래 늘었습니다. 이게 보조금 반납 비율들이 줄어야 되는데 반대로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들여다보니까 2022년도 보조금 수령액이 8,407억 1,500만 원이었었고요. 예산 현액이 8,415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억 6,600만 원이 예산이 과편성이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토비 보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제안을 합니다. 보조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산에 좀 철저히 반영을 해라. 그 다음에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는 반드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건전 재정성 강화 노력을 좀 해달라. 그 다음에 무조건 받아들이는 무분별한 국토비 확보는 지양을 해라. 그 다음에 시발전에 필요한 국토비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라. 그 다음에 국토비 교부받은 후에는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연말 집행을 최소화해달라. 즉 예산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뭐 12월 들어가지고 갑자기 계약하는 건수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12월 중 5억 이상 계약 건수를
일반 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봤더니 교통행정과, 안출 건설도시과, 도로관리과, 공원과, 건설도로과, 송출 건설도시과, 이게 축산반려동물과가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포함이 됐고요. 농업정책과도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총 276건에 117억 200만 원이 지금 5억 이상 계약한 그 액수들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축사반려동물과하고 농업정책과를 보니까 이 축산반려동물과는 12월에 5억 이상 계약한 게 16건입니다. 16건이고 6억 1,700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는 29건에 5억 4,100만 원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좀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제안하지만 지금 그 교통행정과 등 8개 부서는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연초 중심의 신속 집행을 좀 해야 된다. 물론 여기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2개 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12월에 예산의 집중적인 집행은 불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이 불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동절기 사업은 부실 시공으로 연결되기도 하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을 좀 해야 된다. 특히 농업정책과하고 축산반려동물과는 좀 참고를 더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이죠. 2천만 원 이하는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다음에 우수조달업체를 통해서 1억 미만일 때는 우리가 이제 조달청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직접 그 물품들을 선택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지역업체를 좀 써달라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지역업체를 쓰고, 다만 지역업체를 쓰더라도 우리가 공정성은 확보를 해야 되고 합법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특정 업체를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이 동물 반려견 놀이터 사업에 대해서 좀 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동물 반려견 놀이터 사업이 많이 확장이 돼야 되고 지금 그런 놀이터 시설들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과 규정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을 위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법과 규정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정책은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줄 수 있는 졸속행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제재가 들어가고, 집행부가 법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관대한 그런 행정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잘못된 행정은 앞으로 제시한 대안대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본의원이 대안 제시한 대로 양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려견 놀이터를 반대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들은 시에서 그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법과 규정이 잘못했어? 그럼 이걸 없애야 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시민들은 반발이 오겠죠. 그래서 희망 고문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법 규정을 왜 안 지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동물 반려견 놀이터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 규정은 분명히 준수를 해주셔라. 그게 수반되는 상황에서 해주셔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법 규정이 준수가 안 된 게 있다라면 빨리 양성화를 시켜서 대안을 제시해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반려견 놀이터 설치 기준을 보면 공원법 위에는 별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공원법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10만 미터 제곱 이상의 그린공원에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만 미터 제곱 이상입니다. 기타 시도 또는 50만 이상 대도시 조례로 정한 공원에 대한 반려견 놀이터는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인전 대안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놀이터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 이제 축산 반려동물과에서 운영하는 건 4개가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농기센터에 이제 생태원 하면서 항군 일개소와 그다음에 이제 안정리에 이제 그 공원 하면서 한 군데에서 총 6개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운영은 저희 시 축산 반려동물과 4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뭐 축산 반려동물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큰 틀에서는 관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고 이번 예. 사실 추경에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나머지 2개도 저희 축산 반려동물과 한 군데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좀 확보를 해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확보를 하지 못했지만 여하튼간에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 그린공원, 모두마루, 이충 반려견 시민쉼터, 동삭 반려견 시민쉼터, 신당 반려견 시민쉼터, 서부 반려견 시민쉼터 이렇게 6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안전 그린공원, 안전 그린공원에 있는 반려견 놀이시설은 법에 저촉이 됩니다. 왜냐? 아까 제가 공원법에 10만 미터 제곱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안전 그린공원은 면적이 3만 4천 미터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보면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설치를 한 거죠. 제가 지금 말한 부분에 뭐 이의가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맞죠? 그럼 잘못된 행정이죠. 네, 그거는 공원과에서 조성을 해놓은 거나요? 네. 저희가 조성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지금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렇다면 놀이시설 시설에 이거를 양성화를 빨리 시켜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건 뭐 조례 개정을 통해서 10만 미터 제곱을 50만 이상에서는 이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10만 미터 제곱을 3만 미터 제곱으로 조례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7월 의회에 이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야만 여기가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불법으로 지금 설치된 곳에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걸 빨리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3만 미터 제곱 이상으로만 한다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합법화가 되기 때문에 양성화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안으로 조례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면요, 지금 2층 반려견 시민센터하고 서부 반려견 시민센터예요. 지금 모두마루나 동상 반려견 시민센터, 신당 반려견 시민센터는 적법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층 반려견 시민센터하고 서부 반려견 시민센터는 이게 체육시설입니다. 2군데가. 논란의 소지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 답을 지금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할 수를 없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법에 대한 어떤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뭐 체육시설에 관련된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고, 제가 실제상으로 세계과에서 받아본 서류를 놓고 보더라도 다들 핑퐁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위해서 이런 논란들을 우리가 또 잠재우기 위해서는 대안으로 빨리 논란을 지울 수 있는 합법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충 반려견 시민센터랑 서부 반려견 시민센터가 왜 문제가 이게 되냐면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그 규칙에 보면 체육 시설에는 다음 시설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관중석, 관리 시설, 편의 시설. 이 관리 시설들은 관리 사무소, 창고, 매표소, 안내소, 조명 시설, 급수 시설 뭐 이런 게 포함되고요. 편의 시설은 주차장, 휴게실, 매점, 휴게 사무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상만 놓고 보면 건축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건축물이 들어간 상황에서 반려견이 있는 쪽에 건축물이 들어가면 그거는 체육시설에 관련된 건축물이 아니면 다 불법이에요. 다만 이 건축물들이 없었을 때는 뭐 그냥 쉼터식 마냥 이렇게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육진흥과의 체육시설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체육진흥과랑 협의를 하라고 이제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저희한테 보낸 도시계획과 의견은 이렇습니다. 동물 놀이터의 건축물이 수반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확정되어야 체육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체육시설 안에 그 동물 놀이터에 대한 건물이 들어오면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게 좀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건축물을 지금 신고를 안 했어요. 지금 현재는 진 게 아니에요.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놀이터의 경우 건축물이 이제 수반이 안 됐다는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01조에 따라 체육시설 내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로 정한 사항이 없어 같은 주 제5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동물 놀이터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이용에 관련된 것도 동물 놀이터에 관련된 그런 설치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저총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럼 이 시점에서 지금 두 군데의 문제점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마냥 체육시설에 동물 반려견에 대한 건축물이 들어갔다면 분명히 이거는 거기는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인데 애매하게 가설 건축물이 들어갔어요. 거기가 건축물 실제 지은 게 아니고 이동식 건축물이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식 그 컨테이너죠. 컨테이너가 들어갔을 때는 그 도시계획법상에서는 사무실용은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실제상으로 우리 축산반려동물과에서도 합법적으로 그 건축목직과에서 그 설치 신고는 했어요. 근데 도시계획법상에 나와 있는 그 사무실이라는 기준이 체육시설에 관련된 사무실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사무실이냐에 따른지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지에서 컨테이너를 갖다 놨을 때 어느 때 가능합니까? 농업용 주거시설이 아닌. 주거시설이 네. 아닌 그거는 가능하죠. 네. 근데 다른 시설이 만약에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가 들어간다면 그건 불법이죠. 그러니까 같은 용도상에서 어떤 사무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합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가설 건축물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기가 애매한 구조예요. 그 사무실이라는 기준이 체육시설에 관련된 사무실인지 도시계획법상에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무실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긴 충분히 논란이 된다. 그런데 좀 문제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까 도시계획법상에서 그 체육진흥과랑 협의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제가 협의 공문을 받아보니까 18년도 12월 6일 날 그 답장을 받았고 그 지금 동물 그 축산동물 반려관과에서는 2018년 12월 11일 날
그 체육진흥과에다가 그 뭐라고 그랬냐면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견 전용 공간 조성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과의 조화, 반려견 소유자 및 반려견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반려견 동반 시민 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협의하니 설치 가능 여부를 18년 12월 11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는 18년 12월 6일 날 뭐라고 답했냐면 가능 여부 부적합, 부서 의견, 부적합에 대한 부서 의견은 뭐라 했냐면 이충 레포츠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린공원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조 및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조례에 따라 운동장인 체육시설로 경기도 반려동물군 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부적합한 장소이라고 해서 부적합 사실로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의견은 분명히 부적합으로 보냈는데 그 당시 축수상과죠. 이 축수상과에서는 18년 12월 26일 날 시장님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만 체육진흥과장이 설치 시 시민의견 수렴 바랍니다 라고 해가지고 사인을 받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축수상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가능 여부를 물어봤는데 부적합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협의가 끝난 거잖아요. 끝났는데 어떻게 시장님 결재가 들어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게 진짜 궁금합니다. 왜? 그러면 막말로 그걸 무시할 것 같으면 뭐 굳이 공문 주고받을 이유이 없죠. 시장님한테 직접 결재 받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의문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부공설운동장도 역시 체육시설입니다. 거기도 지금 그 공문 받을 때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뭐라고 보냈냐면요. 여기는 조금 더 이해가 안 가요.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21년 8월 20일 주간 간부 회의 시 서부공설운동장 부지 일부의 조성을 검토하라는 시장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지 확인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조의하오니 2021년 8월 30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걸 넣으면 공무원들이 이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 그랬더니 답장은 뭐라고 왔냐면 그 체육진흥과에서 2021년 8월 26일에 안중 출장소 지역경제과 의견을 반영하고 추후 체육시설 설치 등 공사 시 원상 복구할 것, 즉 설치하라는 거죠. 아까 이 축은 안 된다고 부적합이라고 냈는데 그때는 시장님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부공설운동장은 시장님 지시라고 하고 나서 보냈더니 지금 얘기한 것만 안중 지역경제과랑 의견을 수렴해서 이걸 반영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출 출장소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8월 26일 날 기부서 추진하는 반려견 동물 시민쉼터의 부지는 체육시설 용지로 현재 추진 계획이 없어 기부서의 의견대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현재 서부공설운동장은 사용 빈도가 적고 시설의 위험성이 많아 전체 또는 일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서부공설운동장 활용방안 계획 부지에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및 테마공원이 조성된다면 사업 위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의문을 갖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두 가지예요. 체육시설 안에 과연 반려견 동물 쉼터가 놀이터가 가능하냐. 첫 번째는 도시계획법상 건축물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그 건축물은 뭐가 돼야 되냐면 체육시설에 관련된 건축물이어야지 반려견에 대한 건축물이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안 된다, 합법이 아니다, 불법이다 라는 건 명확한 거고요. 다만 거기가
가설 건축물이 들어가 버렸어요. 가설 건축물을 이동식 가동 건축물 들어갔을 때는 법에서 사무실은 가능하다라고 그랬는데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러면 그게 체육시설에 관련된 사무실인지 타용도가 들어와도 되는지 막말로 그러면 뭐 승마 사무실 들어가서 승마를 해도 과연 가능한 건지 예? 여기에 대한 지금 명확한 답변을 지금 못 주고 있어요. 이게 논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불가냐 합법이냐는 저도 유보를 하겠습니다. 유보를 하겠고요. 또 하나는 공문을 보낼 때 이충은 분명히 체육진흥과에서 부적합이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거를 어떻게 됐든 서류상만 놓고 보면 무시하고 시장님 결재를 받았어요. 받을 때 거기에다가 썼어요. 또 그 당시 국장님께서 체육진흥과 담당 국장님께서 뭐 아까 제가 읽어준 대로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협의가 필요 없죠. 협의를 뭘 합니까? 부적합이라고 나왔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게 일상적인 어떤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답변을 보고 바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조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서부공설운동장은 반대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공문 내용에다 그걸 넣으니까 또 답변은 또 하라고 그랬고 이게 서로가 똑같은 체육시설인데 어디는 부적합, 체육진흥과도 어디는 뭐 합법.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체육진흥과장님 증인 신청하려고 그러다가 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이런 논란들을 없애고 합법화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설치 여부를 떠나서 제가 오늘은 증인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제가 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안전그린공원은 분명히 공원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례 제정을 제가 빨리 조속히 해서 합법화 시켜서 양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는 이 두 개의 체육시설 내에 있는 동물 반려견 시설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다 시군도 다 왔는데 다들 체육시설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천에 딱 한 군데 있어요. 이천시 종합운동장 놀이터에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들은 다 공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런 체육시설에다가 해서 이런 논란을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을 빨리 없애려면 제가 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해결 방안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3항에 따라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설치. 이건 뭐냐면 지금 설치된 건 안 돼요. 신규로 하는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에 도시계획법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새로 체육시설 내 할 때는 도시계획 심의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마냥 설치가 돼 있는 데들 이런 논란을 피하려면 첫 번째 제안은 체육 플러스 공원 도시군 관리계획 중복 시설 결정을 하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체육시설하고 공원시설하고 중복 결정을 하면 뭐 공원 내로 봐서 아까 마냥 10만 미터 제곱 이상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충도 10만이 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중복 시설 결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중복 결정. 체육시설하고 공원하고 그쪽만 뭐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체육시설까지 할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조성원 데를 그 체육시설하고 공원시설하고 중복 결정을 하면 지금 반려견 그 놀이터를 합법적으로 양성화 시키면서 나중에 안 했을 때 또 체육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뭐 중복 결정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체육시설에서 아까 우리 축산 반려동물과에서 조성한
그 반려견 놀이터 부분을 제척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에서 빼는 거죠. 고기를 그 부분만 빼면 지금 현재 그 반려견 놀이터도 양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뭐 체육시설 내 하면 되고요.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중복시설 결정, 체육이나 아니면 공원으로 중복 결정을 해서 그냥 하면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간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 마냥 그 지금 반려견 놀이터 부분만 체육시설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걸 빼게 되면 나중에 체육시설로 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중복 결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축산반려동물과에서 체육진흥과로 협의 요청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끔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이런 논란들이 없고 깨끗하게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이제 내용을 이제 파악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예, 저희 아마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추진을 하면서 이제 그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거의 없었을 시기니까 이제 그런 걸 확장 이제 새로 신규로 이제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불가 의견도 또 제출했지만 나중에 이제 또 별도로 다 이제 결제할 때는 또 이제 그 관련 부서 협조를 맡았긴 했지만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정치로 한다면 서로 이제 공문을 주고받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정상적인 절차였지만은 여튼간에 이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시장님 이제 결제를 맡을 때 같이 이제 협조를 한 것도 저희들이 봐서 협조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그 충분히 부분은요. 예. 뭐 막판에 동의한 건 이해가 가는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미 공문으로 부적합으로 받았으면 그거를 반영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무시하고 시장님 결제하는 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동의를 받으면 이건 절차상 전 문제가 있다라는 거 보는 거예요. 이제 아마 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제 시장님 보고 드리기 전에 밑에서부터 이제 협의가 다시 있었지 않았나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튼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안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 개정만 하면은 이제 3만 평방미터 이하면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나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조례 개정만 하면 가능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이제 우리 그 이충 반려동물센터하고 서부 반려동물 쉼터는 이제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저희들이 저희들이 판단해도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이제 관련 부서하고 이제 협의가 사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협의해야 돼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만 이제 해당 부서에다 협의를 하고 또 그쪽에다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어떤 게 더 현실적이고 나중에 이제 제척이 됐을 때 이제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또 시설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그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그 반려견 쉼터가 많이 생겨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조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운영이 중지가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이래 버리면 주민들한테는 진짜 행정이 잘못돼서 고문을 주는 거예요. 희망 고문을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돼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빨리 아까 제안한 대로 해서 지금 그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좀 그 대책을 빨리 좀 세워서 협의해서 좀 논란이 없는 그런 그 반려견 놀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 만들어지는 반려 쉼터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것 마냥 도시계획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네, 그렇게 하면 뭐 운영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네네.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왜냐하면 법 규정은 지켜져야 되는 게 맞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법 규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거는 뭐 언젠가 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전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좀 조성을 해주되 법 규정을 지키고, 그러니까 뭐 시민들한테 니네는 그 법 규정 지키고 집행부는 우리는 괜찮아 관대,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절대로 저는 그런 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제 알겠습니다. 취지는 좀 그 어떤 집행부에 대한 질타가 아니라 그 어떤 대안의 그 의미로서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이 관련돼서 잠깐 보충 질의를 좀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정구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세밀하게 진짜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평택시에는 전반적으로 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뭐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얘기 지금 하셨듯이 이게 이제 이 용도가 같은 공간에서 중복적으로 결정이 되든가 아니면 뭐 지하 공간에 지하나 우회에 중복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저 안출이나 이런 데도 이제 재척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공원에서 분리해서 청사 분리해가지고 아마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공무원분들이 이제 관련 부서에서 그 관련된 법은 개별법은 잘 알아도 그 외적인 타 부서의 법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거든요. 이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몇 개 지금 있어요. 그런 게 이게 이제 상충되는 부분. 그러면은 이 소장님께서 개별법과 개별법이 충돌되면 어디가 우선이라고 보세요? 지금 이런 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도시 쪽이 우선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이 문제는 특별법이 있으면은 그게 해결이 돼요. 상당히 특별법이 있으면 어차피 특별법하고 일반법이 충돌이 되면 특별법이 우선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이면 괜찮은데 지금 반려견 이 공원이나 아니면 뭐 야영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 평택에서 별로 없었던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담당 직원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다가 이제 이 협의 공문을 보냈을 경우에 그 각 부서에서 의견을 다뤄주죠. 다뤄주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거기에서 부적합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해버려서 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그걸 미처 파악을 못하고 이 나중에 이제 이 민간하고 공공의 영역은 조금 틀리잖아요. 지금 민간 같은 경우는 절차를 사전부터 쫙 인허가를 밟아가야 되는 그게 있고, 이 공공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가 좀 바뀌더라도 진행을 해놓고 나중에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일반 제가 항상 얘기 드리듯이 일반 분들이 하게 되면은 특혜라고 하죠. 그거를, 그렇죠? 막 해준 특혜잖아요. 근데 이 공공에서 하면은 특례예요. 또 아까 제가 특별법 얘기를 했지만 특례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진행해놓고 나서 나중에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양성화 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특례죠.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공이 앞서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 이제 이거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게 다 이 실무자들이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잘못돼 버리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관련 부서에 진행하시는 분들은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법에 저촉이 안 되게 하는 게 최고죠. 그걸 하고 나서 뭐 이 사업을 양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처음부터 이 진행할 때 세심하게 좀 검토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그런 걸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